신유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일 3부에서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이외의 주요 뉴스 여러분들께 간략하고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오늘도 정말 각종 뉴스 여러분들한테 명쾌하고 간단하게 또 정리해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김영민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진짜 요새는 날씨를 가늠을 못 하겠어요. 오늘은 또 좀 덜 춥죠? 오늘 난 많이 춥든 으슬으슬해서 그런가. 아유. 저희 호르몬 체계가 다른가 봐요. 아니 나는 이게 어제 제가 좀 달렸더니 좀 추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일단 저는 흡연자이기 때문에 쉴 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필 때 네. 담배 이거 너무 추워서 빨리 이게 그렇게 그러네요.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이 그래요. 아주 다음 주에는 천눈 소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사실 그 눈 좋아해요? 눈 좋아해요. 눈 좋아해요? 눈은 안 좋은데 눈은 좋아해요. 눈은 좋아해요? 그 눈. 근데 나이가 들수록 눈 오면은 정말 일단은 이 차 밖에서 세워두시는 분들은 자동차 그 눈부터 치워야 되고. 저도 그 운전 걱정되네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럼요. 미끄럼, 낙상 방지 이것도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서 더군다나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아침 방송할 때는 눈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근처에서 아침에 왜 그러냐면 못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게 스트레스 쌓이는 그런 거래 가지고 참 그래요. 근데 하여간 우리 트럼프 신임 차기 대통령께서도 신경 쓰이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예,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지명자죠. 네, 지명자가 바뀌었습니다. 처음 지명됐던 사람이 맷 게이츠 전 하원 의원이었는데 사실 여러 자질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전격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지명 소식이 전해진 지 8일 만에 물러나기로 한 건데요. 이 8일만이라는 기록이 역대 3번째로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맷 게이츠가 자신의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불공평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라면서 정치권의 실랑이를 오래 끌면서 불필요하게 낭비할 시간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죄송합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 성비위 의혹 때문에 상원에서 인준이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신의 의혹들이 더 불거지자 그냥 사퇴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인데요. 지금 하원 윤리위에서 확보한 기록 보면 맷 게이츠가 과거에 두 여성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이 있고 여성이 이 금액 중에 일부가 성관계의 대가다라는 증언까지 하면서 성매수 의혹이 좀 가시화된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이 됐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수사가 필요하죠. 이거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거 미성년자까지 많이 포함됐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법무부 장관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은 저기 가야죠. 깜빵에. 근데 새로운 지명자가 발표가 됐어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맷 게이츠 하원 의원의 인준을 계속 밀어붙이려던 트럼프 당선인이 맷 게이츠가 사퇴를 발표하자마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바로 사퇴를 수용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바로 새로운 인물을 지명했는데 검사 출신인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입니다. 여성이고요. 지난 2016년에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트럼프를 지지했었고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후에는 정권 인수팀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8년에는 폭스뉴스 프로그램에 공동 진행자 및 게스트 출연한 바 있고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1차 탄핵 심판 때 사실상의 개인 변호사 중에 한 명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야당의 또 다른 충성파 한 명이 지명이 됐다라고 그러네요. 외신들은 평가를 예. 하고 있고요.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만일 본디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트럼프의 가장 논란이 많은 정책인 이민 문제를 옹호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취임 전에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마무리하지 않는 한 트럼프에 대한 또 두 가지의 연방 소송 끝내는데 이 검사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법치가 이렇게 돌아가면 곤란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참 국방장관 지명자 헤그세스? 네. 이 사람도 성비위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는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네, 그 인물. 그렇죠. 이죠. 예. 소령 출신. 맞습니다. 예. 여성을 성폭행했다라는 피해 진술이 담긴 경찰 조사의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2017년경 벌어진 캘리포니아 여성공화당원 대회 날 호텔방에서 헤그세스가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나가려는 걸 몸으로 막았고 뭐 여러 차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증언을 하면서 사건의 대부분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마셨던 술에 뭐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약물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를 한 상태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수 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헤그세스는 이게 성폭력이었다가 아니고 상호 합의된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권 인수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헤그세스를 지지한다라는 거고, 이미 조사가 끝나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을 꼭 써야 돼요? 예? 나는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소령 출신이고 뭐 이런 분이 국방장관을 한다, 이런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글쎄요,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계속 오른다는 거, 이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비트코인 껄무새라는 단어 아세요? 몰라요. 그거 뭐예요? 그때 살 걸. 이걸 계속 말한다고 해서 이제 껄무새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요새 껄무새예요. 이 비트코인 한 5년 전에 샀으면 그때 살 걸. 아이고. 근데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게 워낙 등락이 심해서. 등락이 엄청 심하니까 이거 계속 갖고 그냥 잊어먹고 있으면 성공했을 텐데, 에이, 그렇게 안 되죠. 요즘 이제 신조어지만 껄무새라는 단어가 많이 이제 오르내릴 만큼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요. 예. 사상 처음으로 간밤에 99,000달러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사실 올해 안에 10만 달러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낙관론이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오늘 밤사이에 99,000을 찍었으니까 뭐 이달 안에 10만 달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달 초만 해도 사실 7만 달러 아래 6만 달러대 선에서 계속 머물렀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 보이면서 갑작스러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또 사상 최고치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당선되고 올랐다가 좀 멈칫했다가 그렇죠. 다시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물론 비트코인에서 상승 이유로 얘기를 한다는 게 그게 좀 웃겨요. 예. 그렇습니다. 호재성 이슈가 비트코인에 한해서 호재성 이슈가 좀 있었는데 처음에 그냥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백악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게 처음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가상화폐 전담 직책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처음에 상승세에 한번 불을 탁 지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또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날인 내년 1월 20일에 사퇴하겠다,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바가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런 것도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다른 뭐 비트코인 관련한 기업들이 이 위원회 하에서 좀 제소당하거나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롭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금 자리를 꿰찰 위원장은 비트코인의 신화적인 인물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이 소식에 또다시 비트코인이 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상화폐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논리성을 가지고서 바라보기 힘든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르면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또 팍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누구든 갖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하잖아요. 또 이렇게 막 쉽게 번 돈은 빨리 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빠르게 오르면 빠르게 내려가고 또. 급하게 먹으면 많이 먹게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런 거구나. 전 체하던데.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급락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월가에서 암호화폐 거물로 불리는 억만장자 투자자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의 CEO가 한 말인데요. CNBC 보도를 봤을 때 이 노보그라츠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 대규모 조정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8만 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지금 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거든요.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높은 레버리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조정이 불가피하고 비트코인뿐 아니라 레버리지가 높은 암호화폐 관련 주식이나 ETF 역시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비트코인은 99,000 사상 최고가였는데 오히려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주가가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왜 우리가 상투를 잡는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이 고점에서. 예, 그렇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가상화폐라는 게 뭐 실적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조심해야죠. 근데 뭐 이제 낙엽도 다 떨어졌죠, 이제. 그렇죠. 내가 요새 하도 바쁘게 살아가지고 낙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주말에 어디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 꼭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도심권의 대규모 집회 거기다 무슨 체육 행사 뭐 마라톤 네, 뛰어요? 맞습니다. 마라톤이에요? 네, 아. 그렇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집회, 마라톤 대회까지 열리면서 사실 이 마라톤 대회 교통통제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게 저도 주말에 당직하러 왔다가 꼼짝 못하고 이제 차가 움직이지를 못했던 적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토요일에는 시민단체 거부권 비상행동이 오후 시간대 세종대로와 사직로, 남대문로 일대에서 집회와 행진 개최하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서울 YMCA가 주최하는 하프마라톤 행사 열립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청계천로까지 주요 도로의 교통이 순차적으로 통제되니까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주말 동안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경찰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고 그리고 꼭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실시간 교통정보 미리 체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교통통제, 원거리 우회해달라, 경찰의 수신호가 또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잘 따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요, 뭐 저는 사실 이 마라톤 이거 중요하죠. 이 마라톤 이 좋아하시는 분들 내 친구도 하나 이 마라톤 그렇게 걔는 진짜 42.19km 뛰어요. 근데 그 중학교 동창인데 어떤 뭐라 그러나 성취감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그 마라톤 코스도 말이에요. 꼭 이게 시내를 관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좀 여론의 이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집회의 자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 뭐 도심에서 시위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시민들의 불편도 아울러서 생각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동의 자유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주말이에요.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